국민주권정부가 출범 1년을 맞았습니다. 국민의 군대 건설부터 첨단 강군 육성과 장병 복무 여건 개선까지 지난 1년 동안의 국방 분야 주요 성과를 짚어봅니다. 국방부와 산업통상부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제12회 방위산업발전협의회가 국방부에서 개최됐습니다. 글로벌 방산 경쟁 속 AI와 드론, 항공 엔진 등 K방산의 발전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방산 톡톡 시간에는 함정 방어의 최후 보루로 불리는 근접 방어 무기 체계에 대해 알아봅니다. 지난해 국산화 개발에 성공한 CIWS-2는 양산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불법 계엄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고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군대로 재건하기 위해 우리 군은 진정한 국방이 구현된 국민의 군대로 재건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FN 국방뉴스 시작합니다. 국민주권정부가 4일 출범 1년을 맞았습니다. 국방뉴스는 국민의 군대 건설과 첨단 강군 육성, 또 장병 복지 처우 개선 등 3개 분야에 걸쳐 지난 1년간의 국방 분야 성과를 정리했습니다. 먼저 국민의 군대 건설 성과를 살펴보겠습니다. 김철환 기자입니다. 취임사를 통해 우리 군의 국민 신뢰 회복을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은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국민의 군대 건설을 천명했습니다. 군 통수권자로서 대한민국 국민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불법 계엄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고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군대로 재건하기 위해 민주적, 제도적 기반을 더욱 단단하게 강화하겠습니다. 우리 군이 민주공화국의 군대이자 국민의 군대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길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민의 군대 건설은 지난해 7월 국무회의록 작성 의무화와 국회의원 국회 출입 방해 금지, 국회의원 본회의 참석 조치, 계엄 시 군경 국회 출입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계엄법 개정으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곧이어 국민의 군대 건설을 이끌기 위해 64년 만에 문민 국방부 장관 안규백 장관이 취임했습니다. 우리 군은 진정한 국방이 구현된 국민의 군대로 재건하겠습니다. 우리 군이 국가 방위와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헌신하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날 때 국민께서는 다시금 군에 대한 애정과 신뢰를 보내줄 것입니다. 안 장관이 직접 단장을 맡은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는 지난 2월까지 24개 부대와 기관 860여 명을 대상으로 12.3 비상계엄 관련 불법 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TF의 활동은 국방부 조사본부의 내란 전담 수사본부가 이어받아 12.3 내란에 가담했던 이들을 찾아내고 법에 엄단을 받게 하는 작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또 내란 극복, 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를 출범해 불법 계엄의 잔재를 청산하는 것과 동시에 국민의 군대로 거듭날 우리 군의 미래를 설계하는 작업도 병행했습니다. 미래전략, 헌법가치 정착, 군내 사망사고 대책, 군 방첩 보안 재설계, 사관학교 개혁 등 5개 분과로 이뤄진 위원회는 110여일의 활동기간 다양한 청사진을 도출했습니다. 위원회는 군내 헌법가치 정착을 위해 위법한 명령을 거부하더라도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면책 규정 등을 담은 군인복무 기본법 개정과 불법 계엄 방지를 위해 계엄사령관의 권한을 제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에 대비한 합동작전사령부 창설, 삼축체계 조기 전력화, 상비병력 35만 명과 민간인력 15만 명으로 이뤄진 미래 국방인력 50만 명 구성도 제안했습니다.
장병들의 헌법가치 교육 필요성도 강조했는데 사관학교 등의 필수 과목으로 반영하고 연 2,000회의 전문가 초빙 교육과 간부 온라인 교육 이수 의무화 등으로 장병들의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하고 있습니다.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 우리 군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데에만 전념하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기 위한 탄탄한 토대를 닦았습니다. 국방뉴스 김철환입니다. 정부는 출범 후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군을 첨단화하는 데도 주력했습니다. 한국형 삼축체계 강화와 핵추진 잠수함 도입 추진, 그리고 AI와 드론까지 독자적인 첨단 강군 육성 성과를 안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첨단 과학 기술에 기반한 정의 군사력을 독자적으로 건설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우리 스스로 대응하는 자산인 한국형 삼축체계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2025년 대비 약 21% 늘어난 8조 8천억 원으로 편성돼 체계 고도화에 가속도가 붙은 것입니다. 군의 정찰 위성, 고위력 미사일 등 핵심 전력을 전력화할 것입니다. 이에 맞춰 현존하는 정밀 정찰과 타격 능력도 1년 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군 정찰 위성 5기 확보가 성공적으로 완료돼 북한 전 지역에 대한 24시간 독자 감시 정찰 능력이 확보됐습니다. KF-21 양산 1호기의 출고와 장형 실함의 진수, 그리고 전술지대지 유도무기 확보를 통해 지해공 입체적인 정밀 타격 능력도 완성됐습니다. 자주국방에 대한 염원은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준비하는 단계로도 이어졌습니다. 우리 해군도 앞으로 핵추진 잠수함을 통해서 세계 해군들을 비견할 만한 그런 막강한 전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미래 국방력의 핵심 자산을 핵잠수함으로 꼽으며 도입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맞춰 핵잠수함이 언제 진수하더라도 즉시 실전 투입할 수 있는 준비를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국방 분야 AI 체계 구축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방인공지능법 제정, AI 기반 경제작전 체계 구축 등 국방 분야의 AI를 접목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AI 전담차관보와 국방인공지능기획국장 직위를 신설해 제도적인 추진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국방인공지능법도 제정됐고 AI 기반 전투체계는 올해 합동화력 훈련에서 시범적으로 활용됐습니다. 이른바 50만 드론 전사 양성이 추진 중인 가운데 드론 전력 강화도 핵심 과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국산 상용 드론 1만 1천 대를 도입하고 드론 실증 전담 부대 7개 부대를 확충하여 드론에 대한 공공 수요 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실증 전담 부대로 육군 36사단이 지정돼 민간 기술의 전장 활용성을 검증하고 있는데 이를 더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무인 이동체 사업 엑스포와 드론버 챌린지, 드론쇼 코리아 등을 통해 국내 민간 업계의 기술 역량을 확인하며 대량 도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독자적인 기술과 능력으로 진행하고 있는 국민주권정부. 우리 군은 정부 출범 1년 동안 다져온 기반을 바탕으로 흔들림 없는 첨단 강군을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안재입니다. 정부는 군 전력 강화와 함께 장병들의 복무 여건 개선에도 역량을 집중해 왔습니다. 특히 초급 간부 지원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처우 개선에 속도를 냈는데요. 계속해서 박인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우리 군 전력 손실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초급 간부 지원 감소 문제. 정부가 장병들의 처우 개선에 속도를 내온 배경입니다. 정부는 올해 초급 간부 기본급을 6.6% 인상했고 당직 근무비를 평일 3만 원, 휴일 10만 원 수준으로 현실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장기 복무 간부를 위한 도약 적금을 신설해 정부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월 최대 30만 원을 3년 동안 납입하면 정부가 동일 금액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원금 1,080만 원과 지원금 1,080만 원, 여기에 은행 이자를 합쳐 최대 2,300여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주거와 육아, 교육 여건 개선도 함께 추진했습니다. 1인 1실 간부 숙소 확대와 출산 육아 지원, 군인 자녀 교육 지원 등을 아우릅니다. 정부는 장병들의 복무 여건 개선이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군 전력 유지와도 직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 군에서 훈련과 교육과 연습을 시켜놓고 이게 전부 다 경찰이나 소방서로 많이 빠지기 때문에
우리 군이 상당히 전력에 손실이 많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장병들을 위해 우리 정부와 군이 해야 할 일을 이렇게 강조한 바 있습니다. 장병들의 안전한 병영 생활을 위해 복무 여건과 보상 체계를 개선할 것입니다. 창끝 전투력의 핵심인 초급 간부들의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군의 든든한 허리인 중견 간부들의 직업 안정성도 높이겠습니다. 국민의 군대, 첨단 강군 구축에 이어 장병 복지와 처우 개선까지 강한 군대의 출발점은 결국 사람에 대한 투자입니다. 국방뉴스 박인배입니다. K방산이 글로벌 시장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세계 방산 강국 진입을 위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열고 군의 국방 외교와 연계한 수출 지원 전략을 정립하는 한편 K방산의 브랜드 가치를 극대화하기로 한 건데요. 관련 내용 김효진 기자가 전합니다. 글로벌 방산 시장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민관군 협력 체계를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머리를 맞댔습니다. 국방부와 산업통상부는 4일 오전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제12회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열고 국방 첨단 전략산업 발전과 수출 지원을 위한 총 8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회의를 공동 주재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방위산업이 국가안보의 버팀목인 동시에 핵심 성장 동력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방위산업은 국가안보를 뒷받침하는 동시에 경제 성장도 직결되는 국가의 전략 산업입니다. 이러한 선순환의 구조가 대한민국 안보와 경제의 축을 더욱더 튼튼히 만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은 정부와 군, 기업, 긴밀한 협력과 소통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될 중요한 시점인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K방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해외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민간 주도 방산 전시의 지원 방안을 내놨습니다. 미래 전장 환경을 주도할 우리 군의 첨단 전력 확보 방안도 구체화됐습니다. 국방부는 드론의 안정적인 전력화를 위해 민군 겸용 드론 표준을 마련하고 실증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방 특화 AI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포함해 우리 군의 국방 AX, 즉 국방 AI 대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범부처 협력 방안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아울러 군의 전략적 지원을 통해 방산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구매 국가의 국방 외교 활동과 후속 군수 지원 협력을 확대하는 국방부의 국방 수출 지원 추진 전략도 함께 보고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에 도출된 첨단 기술들을 군에 신속히 적용해 방산 강국 도약의 마중물로 삼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4대 방산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입니다. 특히 근본 협의에 논의되는 드론, 인공지능, 항공엔진 등 첨단 전략산업 기술이 군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산업통상부는 민간 차원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방산수출 민간산업협력 TF 신설 방안을 보고했으며 방위사업청은 다부처 공동사업인 첨단 항공엔진 개발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부처 간 장벽을 허무는 원팀 정신이 결국 K방산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제언도 나왔습니다. 산업부를 비롯한 경제부처, 국방부, 방산청 간의 협력을 통해 더욱 정교한 안보 산업 패키지를 만들어 한마음 한뜻으로 세계 시장을 향해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민군 협력은 선택이 아니라 경쟁력 그 자체이고 원팀 정신은 대한민국 방산의 새로운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중심으로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고 첨단 방산 역량 강화를 전폭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김효진입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역대 국방창업경진대회 출신 청년 창업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습니다. 지난 2월 이후 두 번째로 열린 간담회에서 안 장관은 국방창업경진대회를 창업의 디딤돌로 삼아 성장한 청년 기업가들을 격려하며 창업 중심 사회를 위한 국방부의 역할과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안 장관은 청년 창업인들이 개인의 성취를 넘어 군과 국가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며 청년 창업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진영승 합참의장이 해병대 이사단과 육군 수도군단을 찾아 경계 작전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진 의장은 먼저 해병대 이사단 강한 경계부대를 찾아 수도 서울의 관문으로서 강화된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적 도발 시 즉각 대응의 상황을 종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어 수도군단 사령부를 방문한 진 의장은 적 무인기 위협 대비작전과 한강하구 불법조업 대응태세를 점검하며 유관 기관과의 통합 방위작전을 통해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수도군단이 드론과 소형 무인기 위협에 대비한 천호 대공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저고도로 침투하는 다수의 공중표적을 포착하고 추적과 격추까지 이어지는 절차를 숙달했습니다. 박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저고도 표적기가 상공으로 날아듭니다. 천호의 전자광학 추적기가 주간 카메라와 열상 장비로 표적을 포착하고 30mm 포신이 표적을 향합니다. 사격 지시와 함께 연습 예광탄이 발사되고 장병들은 빠르게 움직이는 공중 표적을 끝까지 추적합니다. 육군 수도군단은 강원도 고성군에서 26년 전반기 천호 대공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부대는 드론과 소형 무인기처럼 낮은 고도로 침투하는 공중 위협에 대비해 즉각 대응 가능한 실사격 능력을 높이기 위해 이번 훈련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훈련에선 30mm 연습 예광탄 6천여 발이 투입됐고 견인 표적과 직접 타격 표적기를 활용해 실제 무인기 침투 상황을 가정했습니다. 사격은 표적기를 띄운 후 전자광학 추적기를 통해 격추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실사격 요원들의 기량 발전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 참가하는 훈련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설레기도 하고 긴장도 많이 되었지만 거듭되는 실사격 훈련을 통해 수도권 방공을 완벽히 사수할 수 있는 확실한 자신감을 얻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적이 공중 도발을 감행한다면 더욱더 정밀하고 초탄 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수 표적이 동시에 접근하거나 횡단하는 상황도 부여해 군집 드론 위협에 대한 대응 절차까지 점검했습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 최초로 대량의 공중 위협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통합 방공 능력을 구비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실사격과 전술련을 통해 수도권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방공작전 대비태세를 유지하겠습니다. 군단은 훈련간 사격 제한구역 설정과 안전말뚝 설치 등 통제 절차를 강화한 가운데 안전한 훈련을 바탕으로 드론과 소형 무인기 위협에 대한 방공 대비태세를 강화해 나갈 전망입니다. 국방뉴스 박준혁입니다. 드론이 현대전의 핵심 전력으로 떠오르면서 우리 군도 드론 운용 능력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에 육군 52사단은 드론 경연대회를 개최해 미래 전장 대응 능력을 끌어올렸습니다. 현장에 이민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정찰 드론이 하늘 높이 떠 적의 위치를 파악합니다. 응거하고 있는 적, 브라보 표적, 적 지휘소, 가 표적, 이륙 준비되면 보고. 공격팀은 목표 위치를 확인한 뒤 교관의 시작 신호와 함께 공격 드론을 투입하고 3, 2, 1, 시작! 현 시간부 FPV 드론 공격 출발. FPV 드론이 민첩하게 건물 사이를 파고듭니다. 방어팀도 즉시 마일즈 소총과 재민건을 들고 대응에 나섭니다. 도시 전장을 옮겨놓은 듯한 도시 지역 훈련장에서 드론 공방전이 펼쳐졌습니다.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드론이 현대전의 핵심 전력으로 떠오르면서 우리 군도 변화하는 전장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실전형 드론 훈련에 나선 겁니다. 참가자들은 실제 전장 같은 환경 속에서 정찰과 공격, 방어 절차를 유기적으로 이어가며 실전 감각을 끌어올렸습니다. 공격팀은 FPV 공격 드론과 정찰 드론을 활용해 목표물을 타격했고 방어팀은 재민건과 마일즈 장비 등을 활용해 드론 무력화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건 바로 재민건입니다. 전파를 통해 적 드론의 신호를 교란시켜 무력화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이번 대회는 단순한 드론 조종 능력이 아닌 팀 단위 전술 수행 능력과 실전 대응 역량 검증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습니다.
또 각 팀마다 예비군 지휘관이 의무적으로 편성돼 전장을 누비는 모습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현대전에서 드론과 예비 전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대회를 통해 개인 드론 운용 능력 숙달과 팀 단위 전술을 공유하는 등 변화하는 전장 환경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현역과 함께 호흡하며 유사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예선과 결선을 거치는 치열한 접전 끝에 영예의 최우수 팀은 횃불 여단이 선정됐습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현대전에서 단순히 드론 조정 능력만이 아니라 정찰, 타격, 방어 등 다양한 상황에서 팀 단위 협동과 전술적 판단이 중요하다는 점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훈련을 통해 실전적인 드론 운영 능력을 키워 수도 서울 사수에 앞장서겠습니다. 하늘 위 작은 드론 한 대가 전장의 판도를 바꾸는 시대. 우리 군도 변화하는 미래 전장 환경에 대비한 드론 전투 역량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이민형입니다. 군 함정에는 다양한 위협을 방어하기 위한 근접 방어 무기 체계 CIWS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국산화 개발에 성공해 현재 양산을 앞두고 있는데요. 군 함정의 최후의 보루 CIWS-2 국산 근접 방어 무기 체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CIWS-2는 한 발로 맞히는 무기가 아닙니다. 함정과 승조원들의 생명을 보장할 수 있는 무기체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CIWS는 근접방어 무기체계로서 클로즈인 웨펀 시스템의 이니셜을 따서 우리가 CIWS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대한미사일이나 항공기, 고속정 같은 위협들이 다양한 계층 방어를 뚫고 함정으로 접근했을 때 최종 단계에서 요격하는 함정의 마지막 방어 무기 체계입니다. 탐색, 추적, 그리고 사격 통제, 그리고 고속 발사까지 짧은 시간에 자동으로 연동되는 체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존 지금 저희 한국 해군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CIWS가 미국 네덜란드 탈레스사의 골키퍼, 그리고 미국 레이시온사의 팔랑스가 있습니다. 근데 요 근래에 함정에 대한 위협들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고요. 이런 위협들로부터 함정 방어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세대 근접방어 무기 체계, 차세대 CIWS라고 해서 CIWS-2를 저희가 개발을 했고요. 여기에는 최첨단 기술을 적용을 해서 다양한 위협으로부터 함정과 승조원들의 생명을 보장할 수 있는 이런 무기 체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동 원리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CIWS-2는 한 발로 맞히는 무기가 아닙니다. 짧은 시간 안에 화망을 형성을 해서 표적의 예상 경로에 충분한 요격 확률을 만드는 무기 체계입니다. 표적은 작고 빠르며 접근 시간이 매우 짧기 때문에 사격이 중간에 끊기면 요격 확률이 급격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화망을 형성하기 위한 집중적으로 지금 사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많은 발수를 사격을 하지만 그게 다 맞아야지만 표적이 무력화되지는 않습니다. 그중에 일부, 그중에 한 발, 두 발만 맞더라도 함정에 대한 위협이 제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 정도의 화력은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명중률을 높이기 위한 핵심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포탑이 흔들리지 않고 빠르게 이동하여 목표물을 조준하는 정밀 구동 제어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격 중에도 포신 정렬과 탄의 분산도를 유지하는 포탑의 구조 강성 확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탄 공급이 끊기지 않고 안정적으로 탄을 공급하는 급탄 안정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고속 표적 대응에서는 그 탐지 거리, 그리고 추적 안정성, 포탑 지향 속도, 그리고 사격 가능 거리, 그리고 탄 비행 시간이 모두 맞아야 제대로 된 명중이 나옵니다. 즉 미리 탐지해서 추적값을 안정화하고 포탑이 목표물을 지향한 뒤에 표적이 유효 사거리 내에 들어오는 순간에 짧고 집중적으로 사격을 수행을 합니다. 시간은 아마 몇 초 이내에 다 끝난 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CIWS-2는 지금 함정 방어용입니다. 앞으로는 그 지상령과 같은 기지 방어용으로 당연히 사용될 걸로 판단이 되고요. 아울러서 앞서 설명드렸던 요즘에 드론에 대한 위협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드론 잡는 우리 CIWS-2 그러려면은 또 탄도 같이 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방 분사탄을 이용해서 좌탄을 이용한 드론 잡는 탄도 같이 결합을 해서 조금 성능을 좀 업데이트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CIWS-2에서의 함포 체계는 레이더나 사격 통제에서 주는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속적인 장비라고 다들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저희 함포 체계는 마지막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핵심 장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우리 연구원들도 그렇고 우리 함포 체계 개발에 많은 자부심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부심을 가지고 좀 더 나은, 좀 더 한층된 업그레이드된 함포 체계 개발을 위해서 저희들은 계속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는 함포 체계를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육군이 서울 용산 록하우스 호텔에서 제10회 자랑스러운 육군 가족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자랑스러운 육군 가족상은 군인과 군무원의 군생활을 곁에서 함께해온 배우자와 가족의 헌신에 대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2020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주일석 해병대 사령관이 미국 국방부에서 에릭 스미스 미 해병대 사령관과 양자대담을 갖고 양국 해병대 간 군사협력과 연합 방위태세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대담에서 양국 사령관은 안보 환경 변화에 대비해 연합훈련을 확대하는 등 실질적인 군사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공군 1전투비행단은 4일 활주로 내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 절차를 숙달하기 위한 활주로 폐쇄시 처리 훈련을 전개했습니다. 훈련에는 12대의 차량과 장비를 비롯해 소방구조중대와 항공의무대대 등으로 구성된 40여 명의 요원이 참여했습니다. 기상정보입니다. 오늘 전국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소나기가 지나고 있고 그 뒤로 내일까지 약한 비가 지속되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예보입니다. 내일은 오전까지 약한 비가 내리다가 서부 지역을 시작으로 차츰 비는 그치고 맑게 개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18도, 계룡은 16도로 예상되며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27도, 대구는 29도로 예상됩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주말 동안 중상층 운이 많이 지나면서 높은 구름이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일요일부터는 대기 상층의 한기와 하층의 난기로 인해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곳곳으로 소나기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이것으로 KFN 국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